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9년 차가 된 8살, 6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크리에이터 리안입니다. 썸네일에서 살짝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결혼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남녀가 만나고 결혼하기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2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애하고 또 아주 빠르게 결혼 결정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제 사례처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빨리 결혼해도 되는 걸까? 라는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험자로서 꽤 괜찮은 판단 기준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배우자로 정말 좋은 진국인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 기간이 길든 짧든 배우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중요한 2가지 포인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좋은 남편이 될 사람보다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미혼일 때도 저는 결혼 이꼴 출산,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자녀 없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생각은 더 확고해졌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출산 계획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고 또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생명을 품고 낳는 일은 인간의 의지로 100% 좌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고, 둘째, 저희 엄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남편이 되는 것보다 좋은 아빠가 되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집에 왔는데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좋은 아빠는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아빠가 되면 좋은 남편은 당연히 되는 거야. 왜냐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훨씬 어렵거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자리는 성인과 성인이라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맡는 역할인데, 아빠라는 자리는 아직 미숙한 존재와 맺는 관계 속의 역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훨씬 많이 그리고 섬세하게 배려해줘야 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저희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에게 참 따뜻하고 다정한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있어요. 큰 아이 친구들 중에는 저희 남편을 친구들 아빠들 중에 제일 좋은 아빠로 뽑아준 친구가 있을 정도로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모습을 보고 저희 남편이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 평소에 아기들, 어린이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데이트할 때 아주 잠깐이지만 길에서 만나는 아기들을 보는 눈빛에서 애정어린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인들의 아이들을 이야기한다거나 또 명절 때 조카들과 함께 놀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진짜로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배우자를 고려할 때 생각해 볼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좋은 아빠가 될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부모님, 남자친구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볼 것이에요. 김창욱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애하고 있는 중이라면 호르몬 때문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없는데,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부모님을 만나보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2개월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괜찮겠다라는 확신을 얻은 게 지금의 저희 시부모님이신 아버님, 어머님을 만나고 나서였거든요. 당시에 남편이 만나 정말 얼마 안 돼서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얼떨결에 대답은 했는데, 사실 솔직히 이렇게 짧게 만나고 결혼해도 되나? 라는 불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런 분들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에 느껴지는 분위기, 느낌, 에너지 같은 거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두 분이 참 따뜻하고 배려심 깊고 진솔하신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그게 꾸며진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눈빛, 태도, 말투, 표정 같은 자연스러운 부분은 꾸며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30대인 저도 이미 제 모습을 감추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그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은 사실 더 자연스럽게 드러나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남자친구라면 아버지와의 관계, 즉 부자 관계 자체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인품이 좋으신 분들은 좋은 부모님일 가능성이 확실히 높지만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저희 남편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아버님과 엄청 살가운 부자 관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곁에서 오래 지켜보니 둘 사이에 확실히 끈끈한 애정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연애하는 기간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기억들, 추억들을 서로 많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의 일들 속에서 아버지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그때 본인 마음은 어땠는지 등을 이야기하다 보면 직접 만나 뵙지 않아도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부자 관계인지를 많은 부분 알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남편이 되는 거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커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